의지가 하면 질문하시고 고치는데 안 되겠으면 또 다시 찍어가지고 보내고 하고 하셔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교재로 대비할 수 있는 번호는 사실상 3점짜리 지금 현 시점에서 3월달 모의고사에서 쉬운 4점 정도까지거든. 근데 한계가 있어 사실 이걸로만 하는 거는. 근데 그럼에도 여기를 일단은 봐야지 다음 단계를 이제 도모를 하니까 나가는 건데, 틀렸다고 해서 뭐 다 질문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근데 여기서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가져가서 못할 것 같으면 따로 질문하자고 일단. 됐죠? 앞에서도 불러서 점검할 때 그때 질문 더 하셔도 괜찮으니까. 됐죠? 자, 1번부터 3번까지 해야 될 거 있을까요? 자, 우선 넘길게요. 여기는 7번까지 해야 될 거 있을까요? 5번? 이게 지금 여기에서 오늘 보면 알겠지만 이제까지의 템포랑 이제 로그 함수를 들어왔을 때의 템포가 달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수 연산이 로그 연산에 똑같이 적용이 되고, 또한 지수 함수는 좀 더 끊어서 얘기를 했지만 로그는 사실 같은 구조를 띠잖아 어차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그를 몰라도 지수를 할 줄 알면은 똑같이 풀어지는데, 여기에서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연산 부분일 가능성이 좀 커요. 그리고 특히나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지. 일단은 여기서 역함수 얘기 조금만 해보도록 합시다. 역함수는 수하에서 나왔던 단원이고, 1번 뭐가 있었어? 일단은 역함수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해줘? x랑 y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fx의 그래프와 f의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관계다? y는 x 대칭 관계를 띈다 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이때 fx와 역함수에 대한 교점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fx와 누구? fx와 y는 x와의 교점을 구해준다. 됐죠? 이게 수하 과정에서의 역함수의 제일 기초 단계. 됐죠? 모든 거 다 정리가 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심화 단계. 그러면 fx와 f의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만 있을까? 그게 아니지.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주어진 그래프를 그려줬는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형태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fx와 f의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지 않고 다른 위치에 있다면 무조건 짝수계가 발생을 하고, 짝수계는 무조건 y는 x 대칭 관계를 띠는 것까지. 이게 수하에서의 심화 단계. 근데 솔직히 얘는 방법 좀 찾아보기 좀 힘들어. 일단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부분, 선택 과목 미적분 형태 넘어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역함수의 미분법 형태까지 좀 챙기셔야 되고, 요거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까지 내용은 그 상태에서 첫 번째, y는 어쩌고와 이 친구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풀어주면 돼? x랑 y를 바꿔주면 된다. 바꿨나요? 그럼 넘겨서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x 빼기 6은 밑이 7인 로그 y 빼기 1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했어? 그럼 로그의 정의 취하면 어떻게 돼? 밑이 a 로그 x가 n이라고 했을 때, 좀 위치가 그러네? 그럼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a의 n제곱은 x가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멈췄지? 그러니까 일단은 로그 정의가 로그 정의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됐죠? 그쪽으로 넘어가셔야 되겠고, y는 7에 x 빼기 6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발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 일단은 좀 오바긴 하지만 뭐 점 대입해가지고 뭐 쫓아가는 그런 것들도 뭐 가능하긴 한데, ABC가 다 없어서 좀 무리지 않을까 싶고. 자, 방금 얘기해준 것처럼 여기 단원이 문제가 아니야. 결국은 현 단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전 단원에서 있었던 로그 정의가 문제가 된 거지. 그쪽을 다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5번 정리됐습니다. 또요. 7번까지 괜찮을까요?
넘기겠습니다. 10번은 일단 할 건데 8번, 9번 중에 해야 될 거 있을까요? 괜찮아? 유지 괜찮아? 8, 9 둘 다 괜찮아? 10번으로 올게요. 10번은 봅시다. 요거는 뒤쪽에서도 좀 더 다시 얘기하긴 하겠지만, 자, 이것도 마찬가지. 미적분 선택자들은 좀 더 빈번하게 볼만한 문제가 되겠고, 지금 공통 과목에서는 빈번하게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요 상태의 느낌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 일단은 내가 헤매는 과정도 보여줄게.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헤매는 과정이 앞에 있고 헤매봐야 돼. 자, 무슨 느낌이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보통 어떤 순서로 헤매냐면은 얘를 봤을 때 떠오르는 건 당연히 이렇게 생긴 기본 공식일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처음에 먼저 하는 게 뭐야? 4x와 얘를 일단 이렇게 바꿨어요 일단. 근데 그렇게 하고서 일단 자기 나름 해야 되니까 이걸 일단 찢어. 근데 봐도 뭐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치? 그 뭐라도 발악한다고 이제 t로 치환을 하긴 해. 근데 이건 아니거든. 자기가 봐도 이상하거든. 그치? 그럼 두 번째로 보통 사용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얘를 미치 2인 로그 4 더하기 미치 2인 x로 바꾸니까 어떻게 돼? x에 대해서 2 플러스 미치 2인 로그 x 이렇게 바뀌어. 그럼 이 친구에서 또다시 x의 미치 2인 로그 x 곱하기 x 제곱의 형태가 바뀌겠지? 그치? 이건 좀 개오바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얘랑 얘를 바꾸려고 이제 노력을 하진 않겠지? 그치? 이건 좀 그렇지? 그치? 그러면서 여기서 뭔가 약간 루프에 빠진 느낌? 그냥 계속 순환하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들기 시작을 해. 근데 그 느낌을 받아봤으면 좋겠어. 이건 어느 시기여도 상관없이 이 느낌을 못 받으면은 이 해법을 백날 해봤자 외우는 거 말고는 답이 없거든. 아니면은 지금 형태 보여주는 것처럼 외워주든가. 이 문제 풀이 방식은 뭐예요? 양변을 미치 2인 로그를 취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진수에 있는 지수 부분이 앞으로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여기서 지금 미치 2인 4x가 앞으로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정리상 뭐가 가능해? 미치 2인 로그 x 더하기 2로 앞에 쪽이 정리가 가능하겠고, 뒤쪽은 뭐 미치 2인 로그 x가 됐으니까. 됐죠? 자,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 보통 지금 내가 보여주는 거에서 마지막 부분까지 생각을 안 하거든, 대부분. 근데 3학년쯤이 됐으면은 여기까지 생각을 해줘야지 조금 더 풍부한 사고가 가능해요. 일단 전개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 미치 2인 y는 미치 2인 x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미치 2인 x가 되겠지. 그럼 여기부터 이제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의 가장 큰 버릇 중에 하나가 이거를 치환을 했어. 그럼 왼쪽을 잘 안 쓰잖아. 좀 그렇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해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뭐가 가능하냐면은 로그의 정의를 이용을 하면 뭐가 가능해? y는 2의 미치 2인 로그 x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미치 2인 로그 x 요 형태로 바뀌어. 됐죠? 그럼 이제 방금 전에 있었던 9번 유형이랑 똑같은 8, 9번 유형이랑 똑같은 문제가 됐지? 그럼 치환해가지고 정리하는 꼴로 바뀌었지. 이거는 따로 설명을 안 해야 되는 게 지수단원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수가 문제가 됐을 거라는 거지. 됐지? 이게 첫 번째고,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형태.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 여기서 t를 치환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솔직히 y나 리미트 이런 기호들 잘 안 쓰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표준형이 들어가. t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빼기 1이니까 그래프는 마일 콤마 마일이구나. 그럼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y의 최대 최소를 궁금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계산 결과가 궁금한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계산하고 등식으로 y를 또다시 풀어주긴 해야 된다는 거. 솔직히 지수에서 모든 과정이 끝나서 여기 과정에서 할 얘기는 끝났습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 상태에서 로그 정의 한 번 더 이용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아까 5번 질문 했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의 로그의 정의도 여기도 적용을 못 시켰지 않을까? 그치? 만약에 나왔더라도. 그러니까 그쪽 앞에 쪽도 다시 다듬으셔야 하겠고. 또요? 11까지 일단 넘길게요. 11은 왼쪽 보이는 것처럼 그냥 산술기가 써주는 건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의미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69쪽입니다. 55번까지요. 3번이요. 이게 대부분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딱 둘 중에 하나로 좀 딱 나눠지는 게 첫 번째는 정리하는 연산 과정이거나 그게 아니면 마지막 계산을 할 때 로그를 끝에까지 못 끌고 가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 한 줄이라도 더 썼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지금 정리는 나는 여기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밑이 2분의 1인 이렇게 진분수 형태의 1보다 작고 0보다 큰 상태를 난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 사실. 우리도 누가 선호해 사실. 선호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죠. 그래서 바꿀게요. 밑이 2인 x로. 근데 맘대로 바꿔도 되는 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겠고 앞으로 나와봤자 거듭제곱이 완전제곱이니까 굳이 2분의 1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지.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이쪽 연산 정리를 해주게 되면 윗줄에다 한 줄 더 밑이 2인 x제곱 마이너스 밑이 2인 4가 되겠고 정리하면은 2 곱하기 밑이 2인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됐죠? 이때 x에 대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지금 밑줄 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때 지금 이렇게 생김새를 가진 식들은 무조건 t로 치환을 하기로 이야기를 했고 만족하는 t의 값은 결국은 밑이 2인 로그 알파와 밑이 2인 로그 베타이니까 이 두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근각계수의 관계를 통해 두근의 합을 이용을 해주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인 것까지. 그럼 정리해주면 똑같이 밑이 2인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뭐인 걸 볼 수 있다? 4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어려운 느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쪽에서 그 정리가 아까 얘기했던 게 완료 최대 최소에서 지수의 로그가 있는 형태가 완료가 됐다면은 얘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인지가 돼야 돼.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는 연습이 조금 힘들어. 왜냐하면은 여기는 니네가 시행착오도 안 겪고 좀 보통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 모르면은. 근데 앞에 쪽은 연산이 조금 보이니까 막 하잖아. 막 돌고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좀 연습은 좀 불가능한 것 같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이 보면은 연산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막 발악을 한단 말이야. 그래도 좀 한계가 있는데 여기는 앞에가 연습되고 했었어야 될 일인 것 같고 어떻게 풀어주는 거예요?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또 정리되겠고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로 변경되는 것까지. 이거 미적분 지금 나가는 사람들 조만간 나옵니다. 그때 봅시다. 그리고 방금까지 정리된 문제들은 그냥 대놓고 그냥 X라고만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어서 뭐 따로 건드릴 얘기가 없었지만 솔직히 한번 대어 보면은 나는데 굳이 대일 이유는 없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열심히 진수 조건들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로그 X가 아예 눈으로 보였을 때는 이미 양수구나 라고 하는 느낌은 좀 들었으면 좋겠고 뭐 연습이 좀 부족한 느낌이면 자꾸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거 했으면 좋겠고요. 55 넘기겠습니다. 일단
60까지 또 질문 있을까요? 60.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수학능력 시험도 결국은 활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이런. 근데 뭐 거속시 문제 뭐 철수가 뭐 가고 있다 뭐 옷을 찢었다가 자전거를 탔다가 뭐 이런 거나 이거나 니네가 모의고사 시간에 보는 그런 형태들이나 다 같은 맥락의 문제들이야. 뭐냐면은 문제를 풀 걸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뭐를 풀어야 될지를 보고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하나씩 필요해. 지금 뭐 동굴 탐구하는 게 뭐가 중요해? 그렇지 않아? 동굴 탐구하는 게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1m 들어갈 때마다 20%씩 빛의 밝기가 감소가 된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것은 바로 20% 감소의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실 중등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졸업하고 왔었어야 하거든. 자, 요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20% 감소한다는 얘기는 원래 빛의 양을 A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A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빛의 양이 사라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 좀 쉬운 거지. 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요거는 최대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 그러니까 얼만큼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빠져야 돼. 빛의 양이. 그치? 얼만큼? 20%만큼. 그러니까 20%만큼은 100분율로 따졌을 때 100분의 20을 얘기를 하겠지. 근데 어떤 정도에서의 100분의 20을 얘기를 하는 거야? 바로 원래 빛의 양 A에서. 됐죠? 그럼 이 식에서 A를 그대로 묶어주게 되면 우리는 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고, 됐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A에서 80%가 됐구나 라고까지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파란색 줄, 요 부분이야. 얘가 가장 정석적인 부분이고 중학교 활용 과정에서 제일 빈번하게 나왔던 형태거든. 바로 뭐냐면은 다 써있어. 이 얘기가 20% 감소됐다. 됐죠? 여기에 대한 이해가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사용해야 되는 단어 중에 얘도 필요해. 뭐 이렇게 밑에 있어? 바로 씩. 1m 갈 때마다 20%씩 감소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겹겹이 쌓여지는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1m 갔을 때는 20%가 감소가 되고 그 상태의 빛의 양에서 더 갔을 때는 20%가 더 감소가 되는 거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원래 빛의 양이 A라고 했을 때 100분의 80만큼, 즉 20% 감소된 만큼이 몇 미터냐고 했으니까 n미터를 가게 되면은 이 짓을 n번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원하는 계산 결과는 A에 대해서 10%가 되는 걸 얘기를 했으니까 100분의 10이 되는 걸 궁금해 하겠고, 그럼 A가 날아가면서 이 정리를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문제가 여기는 좀 얘기를 해야 돼. 지수의 활용은 그냥 일반적인 독해 문제의 느낌으로 그냥 끝나는데, 로그 여기는 독해 문제가 활용 문제가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 그래서 일단은 얘 정리까지는 일단은 연산하는 것까지 일단 보시긴 해야 된다는 거. 여기는 뭐 양변에다가 일단 같아지는 걸 확인했으니까 양변에다가 사용 로그를 취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그냥 계산이 나옵니다. 됐죠? 이때 활용 하나만 같이 가볼게요. 이게 하나밖에 없었나? 왜 하나지? 일단 98번입니다.
기다려. 지금 내가 잡으려고 한 문제가 걔가 아닌데.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짤? 어디 어디죠? 찾아보고 다시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생각했던 왜 없지? 생각했던 게 아니고 오케이 일단 그렇게 일단 보고 일단은 내가 생각했던 그 유형이랑 생겼는데 우리가 뭐 얘기하려고 했냐면은 정리를 한 다음에 이게 문제 중에 0.01을 이용해서 로그로 바꿔버려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존재를 하거든. 근데 지금 그 유형이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 안 보여가지고 일단 내가 찾고 요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한 10분 정도 남은 시간 정리는 조금 더 해보십시다. 앞쪽 빈 거는 빈 거대로 좀 다시 얘기를 하고 앞에 거 더 질문할 거 있을까? 더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일단 유형 조금만 더 일단 체크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로그 2번 아니 근데 뭐 앞에 거 정리하는 것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건 간에 유형이 앞에 여기 있는 이 대표 문제가 안 되면 뒤에 걸 공략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거지. 앞에도 해도 돼. 질문해.
더블 거는 넘기고 일단 그럼 근데 아까 대표 문제 중에 건드릴 게 있었잖아 지금. 로그 이거는 처음에 무슨 느낌을 먼저 받아야 되냐면은 미지수가 2개지. 근데 식이 몇 개야? 지금 여기서 고민을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고민을 하라고 쌤이 던진 질문이야. 이거는 내가 식이 몇 개냐고 물어봤지. 물론 저건 뒤쪽은 다항식이라는 형태인 거고 앞에 쪽은 등식이야. 당연히 식을 물어본 건 등식이어야지.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식이 나왔으면 내가 여기다가 A 하나만 써도 식이겠. 근데 이걸 조건으로 쓸 수도 없잖아. 조건은 당연히 등식이어야만 해. 그러니까 등식은 몇 개야? 하나지. 미지수는 몇 개야? 2개지. 그치? 미지수의 개수보다 주어진 식의 개수가 적지.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불러?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 부정방정식의 문제풀이 형태는 가장 크게 첫 번째 어떻게 풀어? 문자를 일단 하나로 정리를 해야 돼. 이 기본 형태부터 출발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써져 있을 때 다른 조건이 뒤에 없고 물어보는 것만 있잖아. 그러니까 보자마자 A 4제곱을 B의 세제곱분의 1로 바꾸는 작업은 절대 부자연스러운 작업이 아니야. 근데 연산부가 이대로 쓸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은 아니지. 여기 A제곱이 있네. 원래 A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요번에 과감하게 바꿔볼까? 양쪽을 2분의 1제곱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얘는 B의 2분의 3제곱이 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이제부터 연산부의 문제가 된 거야. 이걸 넘긴 순간까지는 뭐였어? 부정방정식. 문자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이건 무조건 정리하라는 뜻이야. 근데 가만히 냅둬 있지. 그치? 거기가 문제라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 얘기 많이 하잖아. 보자마자 써지는 게 있어야 돼 생각보다. 근데 보면은 이거는 정리하면 되고 이런 생각은 무의미해. 그냥 정리까지는. 그리고 뭐가 들어가야 돼? A제곱은 B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까지 정리를 해줘야 돼. 됐죠? 이제 A제곱 자리에 대입하면 이제 그럼 연산이 가능할 거야.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문자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식을 정리해주는 느낌이 먼저 살아있었어야 한다는 점. 오케이. 또 이거 밑변환 공식이 선행되긴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어쨌건 2근이 나왔으니까 근각계수각에 쓸 거잖아. 이거 내내 언제 쓸 거야? 그러니까 이쪽을 각각 라지 A와 라지 B로 치환해서 지금부터 쓸게. 그러면은 여기서 A 더하기 B는 4인 걸 볼 수 있겠고 A, B는 2인 걸 볼 수 있겠지. 일단 뭘 떠나도 일단 이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주어진 로그 2개에 대한 연산에서 밑변환 공식을 쓰자. 괜찮지? 그럼 어떻게 정리가 돼? 밑이 2인 A분의 밑이 2인 B 더하기 밑이 2인 B분의 밑이 2인 A로 정리가 되겠고. 됐지? 그럼 이 친구의 정리는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까지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 통분 곱셈 공식 변형. 오케이? 혹시나 내가 얘기를 할게. 혹시나 곱셈 공식 변형이나 이런 기초적으로 1학년 때 했어야 되는 게 안 되잖아. 하루도 안 걸려. 지금 학년에는 어쨌건 간에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익숙하게만 만들어주면 되거든. 이거 안 되는 거 끌고 있으면 안 돼. 괜찮지 근데? 조각과 질문 있지 않았어? 여기서 잡았어야 되는 것은 다시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되게 문제가 복합적이야. 그리고 이 복합적인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봐야 되는 앞으로의 시험에 나올지는 보장이 안 돼.
근데 이런 요소들 중에 뭐가 나오기는 해. 그러니까 챙겨 놓는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몇천 가지가 되는 그 유형들 중에 30개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일단은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 첫 번째,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과 앞에서의 유형이었지.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위의 식을 제곱해서 저 녀석을 만들어낼 수 있다가 기본 포인트여야 돼. 괜찮지 여기까지? 그러면은 얘를 만약에 쌤이 t로 치환을 했을 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t제곱 빼기 2의 관계를 낄 수 있어. 요게 기본적인 단계 하나. 복합적이야 되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간단한 거. 지수는 항상 어때? 양수값을 가져. 그치? 지수는 양수값을 갖기 때문에 t의 값인 2의 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식의 왼쪽 오른쪽에 있는 두 항은 무조건 다 양수값을 가져. 그러니까 둘 다 양수값을 가지니까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도 산술기하가 통과가 돼. 그럼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돼? 다시 한번 산술기하 1번. AB가 산술기 2번. 공식은 내를 할 수 있겠어. 3번. 근데 지금까지도 3번이 가장 중요했거든. 이제까지 네가 해온 수하의 과정에서도 3번이 가장 중요했는데 모의고사부터는 3번밖에 얘기를 안 해. 1, 2는 당연한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습득이 돼줘야 돼. 근데 이걸 했었지. 그치? 서버 같은 거는 그러니까 뭐가 돼? 여기서 정리가 t의 값은 산술기하에 의해서 2의 이 친구 정리해서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왜냐면 2 곱하기 2를 곱해주면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 1이니까 2가 되니까. 됐지? 그리고 정리, 그럼 정리가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5가 됐겠고 바꾼 거 정리에 의해서 표준형 이제 그대로 아래로 볼로 꼭지점 x좌표가 1 근데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여기. 복합적이야. 약간 앞에까지 다 완성이 됐어? 그러면 여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수산을 포함을 해서 수하를 포함을 해서. 그래서 매우 좀 기념비적인 문제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오케이. 뒤에 거 조금만 더 확인할 건 일단 얘기할게. 못해도 지수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 자, 우리 일단 정리를 합시다. 지금 영역이 많은 것 같아도 그 정도 숙제 양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일단 삼각함수 다음 시간에 아마도 좀 신경 쓰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신경. 그리고 아까 얘기한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그냥 뭐 꼭 예습을 해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할 거면 해. 솔직히 상관없어. 어차피 지금 다 했던 건데 뭐 처음 듣는 것처럼 해야지 뭐 이럴 이유도 없을 것이. 가도 되는 거야? 보시죠. 정리합시다. 유진도. 갔어요. 내 셋이서 만나서 내 셋이서 만나서 너 맨날 승본이랑 먹어. 아 그래? 어디서 만났어? 화이팅. 아 선빈이랑 선빈이랑 갔어. 유진아 잠깐만 설치 좀 해줘. 네, 동료분들 나왔다. 10시 40분에 결국에 40분? 10분? 40분? 50분에 학교 앞에서 만나서 같이 놀아. 미친놈아. 그러면 그냥 거기서 만나지. 왜 굳이 같이 가. 만나게? 거기서 만났어. 맞는 주먹 구이 그냥 어디지 않아? 완전 주막 구이. 주먹 구이. 찾아볼게. 맨날 촬영이랑
점심 먹고 가다가 헤어진 게 있지. 아, 그- 터널이 있는데. 어. 그냥 터널에서 어느 정도 남았어? 조금 질문이 있어. 또? 몇 쪽인지 먼저. 몇 쪽? 네. 40. 이게 연산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물어보는 문제거든, 사실상. 연산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 x 빼기 x분의 1을 세제곱하면 어떻게 돼? 바로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 빼기 3 곱하기 x 빼기 x분의 1, 딱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 알겠어요가 아니라 저 한 번에 다 써낼 수 있어요 느낌까지 날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또 다른 얘기 해주려고 하는 거야. 괜찮은 거 같아? 그런데 봐봐, 쌤이 여기서 이 물결 표시를 a라고 한다고 하면은 a 세제곱 빼기 여기가 그럼 3a야. 됐어? 이게 구조적인 걸 묻는 문제거든, 사실상.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얘가 그대로 이항이 시켜지면은 a 세제곱 더하기 3a를 x 세제곱 빼기 x 세제곱분의 1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즉 무슨 말이야? 이 a가 이 주어진 역수꼴의 형태에서의 가운데가 마이너스일 때 a 세제곱 더하기 3a라고 하는 식의 계산 결과는 그 요소들을 각각을 제자리에서 세제곱한 형태일 수밖에 없다. 됐어? 그러므로 뭐 해야 돼? 얘가 3 빼기 4분의 1이라고 앞에가. 그럼 4분의 1이 없어지면 그 계산 결과 그래서 4. 5까지 풀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비슷한 느낌의 맥락을 갖는데 지금 일단은 이렇게 마이너스 거듭제곱이 있는 게 그렇게 좋은 역할은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분모와 분자에 3의 x제곱을 곱해주면은 3의 x제곱에 세제곱 빼기 1의 모습을 띄고 여기는 그냥 그대로 3의 x제곱 곱하기 3의 x제곱 빼기 딱 이런 모습을 띄겠지. 됐지? 근데 분자 부분이 어떤 꼴인 거야? 곱셈 공식, 예전 곱셈 공식에서 근데 수능 우리가 배우는 이거는 사실 수 원교재라서 그런 것 뿐인 거고 우리가 배우는 수능에서는 얘네들이 빈번하게 나오는 건 아닌 건 맞아. 근데 처음 보는 것도 아니잖아.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어야 돼. 언제 물어봐도 이상할 리는 없어 당연히. 그럼 이 친구 가지고서 그대로 그 공식 똑같이 적용을 해줬더니 뭐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 됐지?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앞에 정리부터 또 다시 그럼 분제 정리가 3의 x제곱분의 이렇게 정리가 됐고 분모 자체 다 찢어서 정리를 해주면 어떤 꼴이 만들어져? 얘가 그럼 얘 뭐야? 나 얘인디? 근데 현재 주어진 문제에서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을 14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제곱한 거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제곱한 게 뭐야? 다시 써줘. 얘 플러스 2니까 얘가 14니까 16이 되겠고 우변이 그러니까 계산 결과 얘가 뭐야 돼? 4여야 하겠지. 얘가 4니까 뭐야 돼? 5여야 되겠지. 62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유진아 시험 대비를 하고 있다면 지금이랑 전략이 달라. 계속 하고서 더해 뭐 이렇게 하는 거밖에 방법이 없는데 근데 지금은 그걸 하고 있는 전략이 아니잖아. 여기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네가 좀 버텨주는 것도 좀 필요하거든.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보고 있어봐야 소용없어.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지만 지워도 안 돼. 왜냐면 내가 검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네가 지워놓으면 왜 그걸 네가 판단하냐는 거야. 쌤도 봐야지 수정을 해줄 거 아니야. 그래도 어느 정도 흔적이 남아있는 건 의미 없고 다 전체 버전으로 보려고 하는 거고. 자 근데 봐봐. 이걸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냐는 거야.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 누군가는 쌤 저는 이거 실을 이렇게 묶었어요. 요것도 가능해. 그치?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이걸 한번 따라가 볼게. 그럼 7의 AC제곱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원래 K를 주지. K 줬어 혹시? 잘했어. 이거 너무 잘한 거야. 그게 함정이야 여기는. 근데 그걸로 안 풀려. 그래서 멈춘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그 멈춘 이유는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 뭐 풀까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나는 유지 너의 수학 공부하거나 수학 점수를 그게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거든.
멘탈적인 게 정말 커.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봐봐. 이 두 식에서 양쪽을 a제곱을 할게. 그럼 7의 ac제곱은 4의 ab제곱이 되겠지. 됐지? 다시 이번에는 이 둘을 갖다고 한 걸 볼게. 7의 bc제곱은 3의 ab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왜 됐어요? 그러니까 7의 ac제곱은 4의 ab제곱으로 나누기 7의 bc제곱은 3의 ab제곱으로 나눠지니까 이 거듭의 ab제곱에 의해서 3분의 4의 ab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고 ab가 2니까 제곱해서 9분의 16이 나와. 내가 해준 건 지금 뭐야? 그냥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준 거야. 이건 해설지도 해줄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해설지를 안 주는 거야. 그걸 주면 질문이 안 나와. 질문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그러니까 네가 지금 솔직히 여기서 이거 질문이 잠깐만 이거 했었나? 2학년 애들만 했나? 아무튼 근데 질문이 나와야 정상이야. 사실 더 많이 나와야 정상이기도 하고. 일단 그거 합니다. 이건 빼서 체크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일단 이 둘에 대한 대소관계는 확인했지. 이거는 했지. 왜냐면 양쪽의 루트 2가 똑같으니까 얘만 계산하면 됐었던 거 아니야? 이건 했어. 그럼 봐봐. 얘네들도 해결할 수 있잖아. 얘네 둘도. 왜냐면은 이 대소관계에 대해서 얘를 넘기면 이쪽은 우변은, 좌변은 루트 2, 우변은 이항시키면은 세제곱근 3. 그치? 그럼 여기는 뭐가 돼? 6제곱근 8. 여기는 6제곱근 9니까 이쪽이 더 크겠네. 됐죠? 그럼 뭐만 확인해주면 돼 이제? A와 C의 형태만 확인을 해주면 되겠네. 여기까지도 됐어? 근데 내 기억으로 이거 B랑 C 누가 더 커? 근데 그러면은 쌤 안 됐어요 해주세요 하고서 다 그것까지 얘기를 해줘. 쌤도 그거를 해주려고 여기서 있는 거잖아. 그치? 그걸 자꾸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세제곱근으로 그대로 바꿔버려. 그럼 뭐가 돼? 여기 8, 3. 여기도 4제곱근으로 바꿔버려. 16. 여기도 5. 그러면 세제곱근으로 바꾼 게 8, 3, 24. 4제곱근으로 바꾼 게 여기가 80이 되겠지. 됐지? 아니 나 바본가 봐. 이거 2를 왜 집어넣었어 굳이? 그치? 2를 굳이 집어넣을 이유가 없었는데. 그치? 그러니까 12제곱은 뭐가 돼? 81이 되겠고 여기는 12제곱은 125가 되니까 이쪽이 더 크네. 그치? 그래서 얘는 그냥 순서가 끝나. 그냥 내 기억에도 이랬어가지고. 오케이. 60. 이거는 근데 봐봐 아까 설명할 때도 그랬잖아. 활용 파트는 솔직히 지금 계속 읽고서 시간을 보내줘야 돼. 이건 오래 걸리는 게 정상이거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못 푸는 이유기도 해. 근데 여기에 오른쪽 문제 번호 오른쪽에 써있잖아. 중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간 난이도라는 거야. 어려운 얘기인가? 그치? 예전 풀었을 때도 알고 있지.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단원들은 실제로 3까지는 몰라도 중까지는 확실히 다 풀리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근데 내가 여기서 이 중 두 문제 해주는 거 오래 안 걸려. 그런데 붙들고 끙끙 앓고 해보잖아. 그 백지가 아니라 쌤 이걸 세웠는데 이게 맞아요? 하는 질문이 나와. 그걸 기다려야 돼 유진아. 그걸 해줘야 되고. 지금 이 시간이나 모의고사 시간이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구가 다른 것 뿐이야. 저쪽이 좀 더 모의고사 교재로 좀 더 친숙하게 넘어가는 것 뿐이라는 거지. 일단은 두 개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요거는 좀 더 요 시간 좀 많이 써봐. 더뎌도 기다려줄 수 있으니까 일단. 됐죠? 그리고 여기 지수랑은 일단은 사실 이런 로그야? 여기. 그리고
기본 유형 질문할 거 없어. 지금 사실 그걸 받는 게 급한데. 2번 이거. 근데 조건 잡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유진아. 밑이 0보다 커야 되고 밑이 1이 아니어야 된다.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 세워주는 건 됐어. 그럼 2차 부등식 얘를 못 풀게 되는 거야? 개수가 한 개도 많이 지금 일단은 볼게. 그럼 여기서 x가 0과 5 사이인 건 나왔어? 오케이? 그럼 수직선 표시를 해보자. 0과 5 사이니까 1, 2, 3, 4까지 나왔을 거고 여기가 빠졌잖아 지금. 근데 x가 1보다 크니까 얘가 빠졌지. 근데 x 빼기 1이 1이 아니니까 2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2개. 한 개 나왔어? 3개? 2가 포함됐지. 그럼 얘가 안 된 거잖아 그냥. 오케이? 이제 질문이 다 이 정도 느낌일 거야 아마. 너 지금 하는 거 봤을 때는. 또 밑변화는 괜찮아? 연산 부분은? 뒤쪽 문제 푸는 거 말고도 일단 근데 봐봐 유진아, 일단 다른 거 없어. 일단은 기본 대표 먼저. 근데 유진아 선생님 한 번 더 얘기할게. 봐봐, 질문을 하러 오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나도 방학 기간이라서 어떻게 보면 시험 기간보다도 더 좀 솔직히 어떻게 보면 바쁜 기간이라 막 요소 하나하나를 해줄 수는 없어. 그러다 그러니까 요소를 그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막 계속 막 만들어내고 이럴 겨를은 안 나거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카톡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네가 요구해도 괜찮아. 쌤 저희 끝나고 이 질문 조금만 더 할게요. 뭐 솔직히 나 뭐 할 거 뭐 있냐. 집에 가서 뭐 밥 먹는 거 같기도 있고. 네가 급하잖아. 내가 급하니. 일단은 그래서 쌤 다시 물어볼게. 대표 문제 여기까지는 괜찮아 일단? 그 동그라미 아닌 애들은 뭐야? 아까 질문 어디야? 요거 하나만이야? 여기도 여기도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계산 실수 계산 실수 또 일단은 대표 문제 먼저 일단 하나 봅시다. 아까 이쪽 때문에 난 계속 빨리 하고 가라고 했던 이유가 이쪽이 안 되는 거 아니야? 페이지 41쪽. 괜찮아? 그럼 뭐가 안 됐을까? 뒤쪽 여기는 이거 연산 다음 줄이 써 있을까? 딱 이 느낌으로 써 있어야 돼. 근데 물론은 맞아. 그러면은 정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됐지? 그럼 그 뒤에 만족하는 t의 값은 이 느낌까지 살아 있어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쓰지 않더라도 이 만족하는 방정식의 두근은 얘네 둘이라는 느낌. 됐어? 알파 베타가 아니라, 왜냐면 치환을 했잖아 t로. 그러니까 이 알파 제곱과 이 베타 제곱이라는 느낌이 필요해. 됐어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뭐가 가능해?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베타 제곱, 두근의 합은 8, 두근의 곱은 10이잖아. 그럼 곱셈 공식 변형.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안 된 거지. 의외로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그 포인트가 생각보다 되게 하찮은 경우가 되게 많아. 너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자꾸 필기를 지적을 하는 거야. 필기가 있으면은 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그 줄을 자꾸 쓰려고 해줘야 돼. 근데 보면은 계속 지적하는 부분은 그냥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생각이 아니라 펜이 나가야 생각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나도 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얘기해. 추상적이야. 사람마다 다 개념이 다르고 느낌이 다 달라. 근데 이거를 어쨌건 간에 결론적으로도 필기가 들어가야 되는 건 사실이라는 거지. 그게
필요하다는 거.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봐봐. 백지지. 뭐라 어떻게 풀었어? 봐봐. 얘기해봐. 원래 다 했는데 왜? 근데 다 계산을 하고 나서 그다음 그러면은 부등식만 남은 거죠. 어쨌건 수직선에다가 표시해야지. 그러면 그치? 그리고 여기서도 봐봐.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너 연산이나 계산 같은 게 나쁘지 않아. 좋다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연산을 네가 확신을 못 갖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워져도 그런 느낌들이 나와. 근데 모고 풀 때도 마찬가지야. 옛날에 쌤한테 얘기했던 거. 이거 내가 그전에도 어차피 못 풀 텐데 딱 그 마음으로 풀고 있는데 어떻게 풀리냐. 사실상. 근데 여기서도 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부등식을 세웠어. 별거 아닌 얘기잖아. 그 너도 아는 얘기고. 그런데 봐봐. 여기서 이제 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 부등식의 해라는 건 무슨 말이야? 그 범위의 값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대입해보면 돼. 그러니까 너의 생각이, 유진이 너의 생각이, 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좀 확신을 못 갖겠어서 전 좀 불안해서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 불안을 해소를 내가 시켜주려고 나도 괜찮다고 하는데 안 되잖아, 해소가. 그럼 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수단이 하나야. 대입해. 해봐. 범위 뭐라고 나왔어?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5보다 작다.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는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일단 됐지? 근데 봐봐. 잘 봐봐. 주어진 x가 0과 1 사이일 때는 x가 5보다 작다며. 0과 1 사이일 때는 그러니까 해는 뭐야? 이거 이해됐어? 아니면 알고 있었어? 안 됐어? 얘네 둘만 가지고 봐서 그냥 크로스인데 어떻게 되나 한 거지. 그럼 여기서 그 얘기를 해보겠다고. 잘 봐. 우리는 여기다가 집중을 했지. 그럼 거기서 보이는 대로 x자리에다가 x가 5보다 작다며. 하나 넣어봐. 뭐 넣어볼래? 4 넣어볼게. 오케이? 4를 한번 넣어보자는 거야. 4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4의 4제곱과 4의 4, 2, 8 3제곱이 되겠지. 근데 맞아? 안 맞잖아. 그럼 거기서 궁금해해야지. 궁금해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그러면서 쫓아가야 되는 거야, 유진아. 그럼 뭐가 나와? 딱 도출이 돼. 질문이 나와. 그럼 그 질문을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질문을 그걸 가지고서 이제 네가 가지고 질문이 딱 그 열매 하나가 딱 생겼어. 그럼 너도 그게 궁금하잖아. 빨리 해결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는 해결하잖아. 온전히 흡수를 해.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쌤이 야 유진아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돼.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푸는데 더 나가야지 어떡해. 근데 x가 5보다 작으면은 얘가 성립해. 이거를 얘기는 해줘. 예전에도 들었겠고 내가 아니어도. 나도 해주는 건 어렵진 않아. 근데 그게 먹히냐고. 중요한 건 지금에 와서 갑작스럽게 그게 안 됐던 게 이해가 된다고 막 내가 막 너무 막 잘나고 막 이래서 안 그래. 솔직히.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중요한 거는 왜 이거지? 이거 한번 넣어봐. 이런 게 필요해 지금 우리. 그러니까 쌤이 생각하는 공부에 대한 철학 그리고 시험 보는 거에 대한 철학. 우리 시험을 봐야 되잖아 사실. 근데 시험을 보려고 하면은 네가 거기에서 움직여줘야 돼. 어차피 까놓고 얘기하자. 시험 시간 60분 남잖아. 맞지? 근데 그 60분을 온전히 쓰기 위해 쌤은 수열을 대입하라고 돌려보라고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이제껏 누구도 수열 가지고 다 돌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하진 않잖아. 막 공식 쓰기 바쁘잖아. 그치? 근데 그게 우선적이지 않다는 거야 쌤 얘기는. 여기도 마찬가지. 아무튼 일단 더 얘기는 할게. 봐봐. 어쨌건 x가 0과 1 사이일 때는 범위가 정답이 x가 5보다 작다는 거야. 그치? 근데 언제? 전제 조건이 뭐야? 0과 1 사이일 때는 5보다 작은 게 해라고. 그러니까 5보다 작다고 해서 다 4, 3 이게 되는 게 아니라 0부터 1 사이니까 여기에 해는 여기 해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거야. 이 범위 안에서. 그래서 이 범위가 해가 되는 거야. 반대로 x가 1보다 클 때는 여기를 만족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x가 5보다 크니까 해는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가 나. 오케이? 그래서 두 개의 합집합이 되어야 돼. 58은 괜찮아? 58
기억해. 쌤도 수업 시간에 그 모의고사 시간에도 풀고 있는데도 계속 줄줄이 얘기를 하잖아. 얘기했잖아. 일요일날 토요일날 못 쉬어가지고 말을 못했다니까. 근데 솔직히 지금 이 기간이 진짜 커 생각보다. 그리고 이 기간을 토대로 안 됐어도 다시 그걸 토대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있단 말이야. 좀 신경 써서 하시고 일단 봐봐. 가만히 냅두지 말라고 했고 7월까지 그럼 당연히 왔겠네. 그치? 그럼 여기서 8t 더하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왔겠지? 그치? 그럼 그 다음 단계도 적었을까? 2차 부등식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라고 생각했을까? 그러면은 한 번만 더 말 잘라서 미안해. t제곱 빼기 8t 더하기 k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난다라고 표기를 바꿔버려. 쌤은 항상 똑같이 써주려고 하거든. 근데 생각한 거를 표출을 해. 그래야 다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 생각 붙잡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 그리고 언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가 키포인트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인 거야? 모든 양수 t 값에 대해서야. 됐지? 그럼 그래프상으로 다시 되돌아오면은 근데 주어진 그래프가 어차피 양수일 때만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꼭지점 x좌표는 4래.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겨지면 되겠지. 됐지? 그럼 여기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이건 수업 시간에도 나왔던 거. 꼭지점의 y좌표가 x좌표가 어차피 4니까 y좌표만 양수여도 위에 있거나 만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이게 최초 1단계 중학교 버전. 나는 개인적으로 고등학생이 이렇게 푸는 거 보면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 자기가 표준어밖에 못하는 거야. 그 꼭지점, 그 중학교 기억밖에 없는 거야. 그걸로 풀어낸 거잖아. 너무 대단한 거야. 두 번째, 어쨌건 간에 교점, 어차피 얘는 여기 있을 건데 교점이 2개만 아니면 되잖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좀 애매해. 근데 여기서 그림의 개형을 확인하고 교점의 개수로 판별식을 썼다면 잘한 거. 근데 만약에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아니야? 이거는 빵점. 이렇게 그래프 개형이 무조건 등장을 해야 돼. 우리는 연습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쌤 얘기 잘 기억해. 또 조만간 나올 거야. 부등식 형태는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됐지? 그리고서 그래프가 나오려고 해야 돼. 꼭 얘가 아니더라도 그래프의 개형이 나왔으면 오케이. 됐어요? 이거 지금 학교 가서 시간 좀 많이 써. 알겠지? 시간 많이 쓰시고 계속 누적해서 하고 안 되는 거 꾹꾹 눌러서 가지고 와. 12시까지라도 해줄게 진짜로. 내가 뭐 돈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야 그리고 너 어제 뭔일 있었어 진짜로? 오늘은 좀 괜찮은데? 에이씨 잘해.